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는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환경에 다리가 오래 노출되면 정맥이 확장되면서 부종이나 통증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요. 닥터솔산 오늘은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겨울철 방심하면 안 되는 질병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특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면요. 야외 활동하기가 조금 꺼려지는데 원장님은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추울 때는 집 밖에 나가기 참 꺼려지는데요. 이 집 안에 있으면 몸이 처지기 때문에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면서 하지정맥류 예방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처진다고 하죠. 귀찮더라도 밖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면서 몸을 자주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겨울철에 주의해야 하는 울퉁불퉁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이 하지정맥류는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겨울철에도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네, 혈관 뜨거울 때 팽창하고 추워지면 수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혈관의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 환자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종아리의 근력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질병 발병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곳을 많이 찾잖아요. 특히 추워지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사우나도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 사우나가 하지정맥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겨울철에 이 사우나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정맥류 환자가 사우나를 찾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우나의 경우는 신체 온도를 높여 정맥이 확장되면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 혈액 역류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정맥이 의심되는 사람은 장시간 사우나나 온욕을 삼가고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한 후에는 마지막에 찬물을 다리에 끼얹어 정맥이 확장되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 날이 추워지면 다리를 꽉 조는 하의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이 꽉 끼는 의상이 하지정맥류에 도움을 줄까요? 예전에 막 부모님이 꽉 끼는 바지나 이런 거 입지 말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꽉 끼는 그런 옷들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답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이 겨울에 즐겨 찾는 롱부츠나 스타킹, 레깅스, 스키니진 등은 이 보온에 도움을 주지만 혈관 건강에 썩 좋지 않은데요. 이 필요 이상으로 꽉 껴서 이 발목과 종아리를 압박하면 이 정맥이 탄력성을 잃어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다리를 조인 옷과 신발은 멀리하고 만약 착용할 일이 있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함께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 건강을 위해서라면 되도록이면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하지정맥류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하지정맥류는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올라간 혈관인 정맥 내 판막의 기능 이상이 생겨 발생한 질환입니다. 판막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관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쪽으로 역류하는 혈액과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이 만나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맥이 부풀게 되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정맥 내 판막이 손상돼서 혈액이 역류하면서 정맥이 늘어나는 질병이군요. 원장님, 겨울철에는 먹는 양은 똑같은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유독 뱃살이 많이 나오기도 네. 하잖아요. 이런 복부 비만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복부에 이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면 그만큼 다리 쪽에 가해진 압력이 높아지고 역류를 막아주는 이 판막의 부담이 커지면서 망가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비만인 경우에는 평균적인 체형인 경우보다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맥이 늘어나기 쉽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하지정맥이 쉽게 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성인병과 함께 하지정맥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지만 다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등산이나 마라톤보다는 빨리 걷기나 스트레칭, 수영 등 부담이 적으면서 효과가 큰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몸이 움츠러드는데 이럴수록 더 많이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 질환을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변을 보면 다리 혈관은 정말 매끈한데 계속 통증이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하지정맥류인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 확장된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내 올라오는 혈관과 역류한 혈액이 부딪히면서 압력이 증가해 피부 밖으로 혈관이 돌출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은 하지정맥류 매우 심하게 진행된 경우이며 하지정맥류의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대부분의 하지정맥류는 육안으로는 핏줄이 비치거나 튀어나오지 않고 겉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다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잠복성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인다고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혹시 하지정맥류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합병증은 다양한데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발과 발목에 정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부종, 피부염, 습진, 피부 착색, 궤양이나 정맥염 등 다양하게 증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공부를 잘 하셨는데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어보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이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 치유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셨네요. 정답은 X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진행성 혈관 질환입니다. 즉, 한번 발생하면 원상태로 회복이 어려운데요. 따라서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겉건강도 중요하지만 속건강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병이고 또 겨울철에 왜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지정맥류가 왜 생길까, 이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질 것 같거든요. 원장님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지정맥류는 직접 인자와 간접 인자의 결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판막의 결함, 정맥벽의 취약, 관통정맥의 판막 부전이나 정맥압의 상승 등이 있고요.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이나 운동 부족, 장시간 서 있기 혹은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다리를 꼬는 습관, 양반 다리 등의 생활 습관, 노화나 임신 및 비만 등이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꽉 끼는 의상의 착용이나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네. 맵고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이나 음주와 흡연, 심장 폐질환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지정맥류는 발생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증상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흔히 환자들이 느낀다는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리가 자주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다리에 피로감이 많이 듭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네. 잠을 자다가 찌르는 느낌이 드는 경우 등이 하지정맥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인데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덕분에 조금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의 발병은 나이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나이와도, 네, 저는 왠지 나이와는 상관없이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발병을 할 것 같아서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하지정맥류 원인은 다양하며 노화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과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역류해서 하지정맥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하지정맥류 원인 중에 노화도 있었는지 네. 처음 알았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새로 알아가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하지정맥류 진행성 질환인 만큼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간과하게 되면 더 심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 다리에 관심을 가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하지정맥류는 노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장년층 시청자의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증상이 일단 발생하면 이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를 시행하여 이 판막의 기능을 확인하고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검사를 통해 피의 흐름과 혈관이 좁아진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0.5조 이상의 역류가 확인되면 하지정맥류 진단하는데요. 이 혈관 초음파는 금식이나 조영제 투여 등의 특별한 전처시 없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단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하지정맥류 재발한 경우나 특별한 원인이 의심되거나 이 정맥류 모양 및 위치가 특이한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 단층 촬영과 동일하며 검사 시행 전에 혈관 조영제를 정맥에 투여한 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초음파 검사와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로 하시는 이 하지정맥류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정맥류를 진단했지만 이 하지정맥류라도 다 같은 하지정맥류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종류도 다양한 만큼 증상 또한 다양할 것 같은데요. 단계에 따라 병기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네,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이나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지름 1, 2mm 정도의 모세혈관과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2기는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이며 또는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고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네. 4기는 심해진 경우로서 피부의 변화와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 정맥성 습진이나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의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5기는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이 동반된 경우로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가장 심한 단계로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병기별 네 다리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빠르게 치료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단계별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하시나요? 네,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정맥순환 개선제가 있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용과 다르게 발목, 종아리, 허벅지 등 부위별로 다른 압력을 적용하여 다리의 붓기나 발바닥의 저림, 종아리 지 등의 문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존 비급여로 제공되었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현재 급여로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하지정맥 전문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정맥순환 개선제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고장난 판막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든가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압박 스타킹과 형태부터 효과까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 하루 종일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착용은 다리의 정맥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하지정맥 진행을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어 오래 서서 일한 직장인들의 하지정맥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활동하시는 시간 동안 신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개 활동하시는 낮 시간에 착용하여 취침 전에 벗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정맥순환 개선제 같은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요. 호전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비교적 초기 단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혈관 경화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정맥 주사요법인 혈관 경화요법은 문제가 되는 혈관 내부로 특수한 약물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의 압박을 통해 혈관의 내벽을 유착시켜서 이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수술에 비해 부담감이 적은 게 특징이긴 하나 이 피부 표면에 가까운 가느다란 혈관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음파 유도와의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하는데요. 네. 이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정맥 원인인 혈관에 혈관 경화제를 주사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깊숙이 위치한 혈관에 경화제를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면 좋겠는데요.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하지정맥 발거술이 있는데요. 하지정맥 발거술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수술적 방법을 통해 제거하여 없애는 방법입니다. 네. 스트리핑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철사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부위의 혈관을 제거하거나 약 3-4mm 지름의 원통형 세막대 형태의 냉동 치료기를 사용해 이 치료기의 끝부분을 급속 냉각하여 이 대상 정맥 주위의 조직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이 혈관 안쪽으로 작동하여 혈관이 고정되게 한 후에 빼내어 붙어 있는 혈관을 제거하는데요. 이 발거술은 작은 수술 자국이 남을 수 있으며 수술 후 회복 시 뭔가 통증 등의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의 직경이 지나치게 크고 울퉁불퉁하거나 피부에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또한 혈전이 동반된 경우 반드시 발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인 하지정맥 발거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흉터도 안 남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도 많이들 하잖아요. 이 두 치료법의 차이도 궁금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레이저와 고주파 치료법은 열을 방출하여 혈관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같은 원리를 지닌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각 치료법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레이저 수술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혈관을 혈관 전용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고온으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흉터와 통증이 동반되었던 절개 수술에 비해서 흉터와 통증이 적게 남아 획기적으로 개선된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고주파 수술은 경우에는 120도 정도의 일정한 열을 전달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보다는 수술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저 수술은 흉터와 통증이 적게 남고 또 고주파 치료는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군요. 이렇듯 하지정맥류는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서 하루빨리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또 맞춤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평소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평소의 생활습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몇 가지 예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너무 조이는 옷이나 내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수영은 다리 근력과 정맥벽을 강화시켜 정맥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장시간 서 있을 때는 매 2, 3분마다 교대로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네. 자주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기, 돌리기 등의 운동하는 것도 정맥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특히 너무 뜨거운 곳에서의 몸의 노출을 삼가하고 가족력이나 임신 등으로 정맥류에 걸릴 소지가 충분한 사람은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예방적 목적으로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생활에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가 많은 곡물, 신선한 채소 또는 과일 등의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여 이 과도하게 복압이 상승하는 막아 정맥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겨울철은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하지정맥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치료를 제때 받지 않고 방치한다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개인에 따라 원인이나 증상이 각양각색이며 치료 방법도 다양한 만큼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증상을 미리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겨울철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 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쌀쌀해지면 온열기구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 온열기구 사용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정맥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철 과도한 난방과 또 다리 가까이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줄이거나 좀 멀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기억해 주시면서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